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하루 동안의 제 일상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일단 하는 일이 보시다시피 지금 화물차 보이시죠? 이게 화물차 아니고 레미콘 믹서 트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으로 활동하고 있고 프리랜서예요. 말 그대로 이제 각 공장마다 물량이 있으면 저희 소속사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날 그 소속사에서 어디로 가서 어디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해라 그러면 그 현장 가서 지원 업무를 맡고 하루에 출근은 10시 그 다음에 퇴근은 4시 정도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당인 커미션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에요. 저 같은 경우엔 지금 하고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메인으로 삼고 있는 레미콘 지입차 운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인 행정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뭐 기타 서류를 각종 이제 세무서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관공서에 제출한 이런 업무를 병행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짬짬이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브이로그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담는 이유는 젊으신 분들이 트럭은 좀 많이 하는데 이 믹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이 그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워낙 더 위험한 직군이고 하다 보니까 차량도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진 않아요. 제가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 화면 속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 차량은 타타데오에서 나온 이제 노부스라는 차량이고요. 지금 차 뽑은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보통 레미콘 믹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총 3가지 유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그러니까 전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인데, 그 인력 중에서도 첫 번째는 자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차량이 아닌 회사 법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그걸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번호판이 주황색에 영업이라고 써있으면 개인 소유고요, 녹색깔, 옛날 녹색깔 있죠? 그 번호판은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회사에 마크가 붙어 있어요. 어디 소속사.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당은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얼추 1년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고, 장점은 일이 좀 일찍 끝나고 뭐 물량이 없는 날은 휴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활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차량은 스틱 차량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수동 1, 2, 3, 4, 5, 6, 7, 8단 그 다음에 CR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은 토글 스위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단을 올려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하이로우 기능이거든요. 1단, 2단, 3단, 4단 올리고 5단으로 바꿀 때 얘 스위치를 위로 올린 다음에 위로 올리게 되면 5단이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전형적인 스틱 차량의 계기판은 옛날에 아날로그식.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보실까요? 키를 돌리고 메타 게이지가 다 올라가고 소리가 삑 하고 납니다. 그러면 그때 시동을 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료 게이지, 온도 게이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에어가 얼마큼 차 있느냐, 에어 가스통에 1번 가스통, 2번 가스통, 그 다음에 여기 속도 게이지 160까지 나와 있지만 실제 160까지 운행되진 않고요. 90km의 리밋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빠르게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기는 유로 6 해서 요소수 레벨 게이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현재 차 있는지, 현재 지금 저는 한 30% 정도 차 있거든요. 요소수 단가가 요즘에는 리터당 1,000원 정도 하거든요. 대신에 저희는 그렇게 하면 비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막 팔레트로 2팔레트씩 구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축적해 놨다가 넣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단가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운영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죠. 수용차 같은 경우에는 4,000에 한 번씩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먹어요. 보통 제가 일주일에 쓰는 게 2통 정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요소수 가격도 이게 환경 규제 때문에 디젤에는 요즘 필수로 들어가는 거라 최신 차량에는 모두 다 탑재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 실내는 좀 더럽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이바, 그리고 블랙박스, 그다음 모니터, 얘는 이제 내비는 되지 않고 라디오 기능에 후방 카메라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레벨 게이지를 올려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촥촥 브레이크 밟고 해볼까요? 한번 내리고 올리고 에어 축축 소리 나죠. 그리고 무전기, 이렇게 다음 차량과 저랑 이제 교신을 하고 위치 물어보고 뭐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 일상을 한번 이 카메라 앵글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양주시의 모 회사에 지금 오늘 지입 차량으로 나왔고요. 오늘 현장은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물건을 수령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방향으로 한번 직접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깡통 하나 보이시죠? 끝에 저 선을 맞춰가지고 맨 난간대 뒤쪽이랑 센터를 맞추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센터 맞추고 내려서 물통에 물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현장이 어딘지 체크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용이 마차 옆에도 좀 미리미리 대주세요. 그래야 물량이 빨리빨리 나가니까. 자, 물이 다 받아진 거 확인하고 물을 잠겼습니다. 자, 이렇게 저 물통에 물을 담는 이유가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레미콘을 타설을 하게 되면 잔재가 남고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그 세척을 안 해주면 굳어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제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이 어딘지 이렇게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번지수랑 현장명 나와 있거든요. 요거 체크하고 출발합니다. 번지수를 내비를 찍고 가면 되거든요. 티맵을 이용해서 덕돌이 326-1번지 안내를 원하시면 덕돌이 326-1번지 안내를 원하시면 경기 양주시 광정면 덕돌이 자, 여기 현장까지의 거리는 대략 4km 정도. 시작합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성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거리가 멀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타설을 하는 최종적인 시간까지는 물량을 공장에서 수령하고 1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2시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경화, 즉 이제 레미콘 이 혼합재들이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방지하기 위해서 근거리 배차만 되거든요. 멀어야 15km, 20km 이내,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만 배차되기 때문에요. 뭐 현장에 뭐 서울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보편적인 활동입니다. 뭐 예외적으로는 뭐 지방이나 이런 소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뭐 오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혼합하지 않고 그냥 부재료 갖고 가서 현장에서 혼합하거든요. 안녕하세요. 20km 들어가시라고요. 고맙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어디 가요? 박돌이. 예. 여기 번지수 찍고 가면 되죠? 예.
우리 저 모말낚시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형님 거기 더 내려와요. 더 내려오면 그 저기 도로공사하는데 입구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 돼요. 여기서는 그것이 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처럼 위에 잔재가 묻은 것들을 세척하고 그럼 다시 차량에 탑승해서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쭉 좌측길로 올라가는 공장 네트 공구리 치는 데. 앞차들이 전부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줄지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현장이 다소 쉬운 곳에 걸려서 소리 말하면은 다시 개꿀 개꿀입니다. 이렇게 400m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왜 그러냐면 현장이 가까운 데 걸리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차량의 유지 소모 비용이 적게 들어요. 다시 탑승합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지원 나온 회사는 무조건 1회전당 기름을 25리터를 제공해 주는데요. 경로를 다시 자, 생각해 보십시다. 25리터의 경유를 지급해 줌에 있어 가지고 거리가 가까운 곳에 배차되는 것과 멀리 배차되는 곳의 금액이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까운 데 배차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다시 탑승합니다. 여기가 거리가 왕복으로 8시 방향 좌회전 8km이기 때문에 250m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에 대한 유류는 전부 다 고스란히 뭐 남는 거라고 보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왕복을 했을 때 10리터도 안 들어가요. 그리 따지면은 15리터 정도는 이제 세입이 되는 거라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세입 시켜 가지고 금액을 또 기름값으로 여유 금액을 좀 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어느 현장 가면은 기름이 모자란 데도 있는 반면에 어느 현장 가면은 기름이 남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푸근하게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일 그렇게 뭐 남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좀 남아가지고, 근데 그 평균을 따지면은 대체적으로 남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 남는 기름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같은 것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거든요. 차량의 어떤 소모품 좌회전입니다. 내지 이제 보험료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연말이나 아니면은 돌아오는 이제 갱신 기간에 저는 그걸 이제 모아서 이제 투입을 하거든요. 소모품 교체라든지 엔진 오일 교체 이런 것들이 좀 대체적으로 일반 차량에 비해서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티끌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사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업자예요. 저희가 사업자를 발행해서 해야지만 가능한 이제 운수업에 해당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부가세가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10% 정도 나와요. 그래서 경비 처리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가세도 열심히 메인 매출자료 만들어 가지고 누락되지 않게 현금 영수증 같은 거 꼬박꼬박 만들어 가지고 경비 처리 같은 거 다 일일이 기장을 맡기거든요. 저희는. 근데 대신에 저는 할 수 있어 가지고 회사 내에서 직접 동생이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아서 나중에 이제 보험료 낼 때라든지, 보험료도 비싸요. 단가가 보통 한 300만원 정도, 초짜들은. 저 같은 경우 200만원대 정도 되는데요. 회가 갈수록, 무사고일 경우에 회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금액 포지션이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워낙 이게 그 차량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보험 수가가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것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 안전운전, 좌우 살피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첫 번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거리는 3.8km 정도, 왕복으로 봤을 때는 8km가 안 되는 거리, 제가 봤을 때 1시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서 오늘은 현장이 매우 매끄럽고 좋습니다. 아무튼간 지금 한번 출발해서 물량을 타설하고 오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지금 여기 현장에서 오늘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크기 되고요. 이 정도면은 한 400루베 정도 타설될 것 같거든요. 다음 차가 와주는 걸 봐줘야 돼요. 스톱! 덜덜이 덜덜덜덜. 자, 이렇게 타설을 완료하고 저는 다시 공장으로 복귀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현장이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좀 협소해요. 진입로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을길로 이렇게 보이시면 좁죠.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아서 항상 운전할 때는 거울도 많이 달렸어요, 이게. 그래서 조심조심 빠져나갈 때도 사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고 나가야 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차 들어오죠? 기다려줬다가 교차로에서 2시 방향
양보해주고 서로 같이 교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저 승용 차량들은 서로 다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좀 자그만 차들이 한 번씩만 양보해주면 되는데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경향이 원체 커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그러려니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열의 아홉은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먼저 가라고 양보해주고 느긋느긋하게 일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되레 간혹 있어요. 먼저 가려고 하는 사고율이 높으니까 양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 중에는 또 먼저 양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감사하게 항상 느낍니다. 자, 이제 공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인데 여기 지금 길이 너무 좁아서,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좁다고 표현하기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시골 동네이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단 난이도가 거짓말하지만 10배는 힘듭니다. 나중에 제가 브이로그 작성하면서 서울편 넣을 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쪽은 진짜. 자, 우선 또 앞 차량이 후미 차량이 들어오니까 봐주고 기다렸다가 나가고. 여기가 제2 외곽순환도로 현장과 바로 밀접해 있어가지고요, 현장이 좀 다소 좀 분주합니다. 자, 이렇게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왔고요. 공장과 거리가 여기서부터 3km 정도 나오니까 또 금방 복귀해서 마무리 세차 진행하고, 자, 다음 물량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개꿀? 일 것 같습니다. 현장이 또 워낙 가까운 곳에 좀 포진이 돼 있어 가지고요. 자, 양보하고 트럭이 들어오니까 먼저 빨리 나가줘야겠죠. 눈치가 중요해요. 여기선 진짜 큰 차 운행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눈치거든요. 눈치 없으면은 일머리를 어렵게 합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될 자, 이제 공장에 들어왔고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현장에서 폐수를 또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정리하고 다음 순번 기다렸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배차 받고 다음 현장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인데요. 공장에는 차들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번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여유롭게 진행해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폐수 처리장이거든요.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게 여기 폐수 처리장에 후진으로 차량을 대고 받아온 폐수통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폐수 처리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바차 플랜트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순번 차례가 되면 그때 또 물량 싣고 다음 현장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시멘트가 들어있는 그 통, 그 다음에 A번하고 B번이라고 써있는 곳이 바차 플랜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물량이 나오는 곳이라 체크하고 있다가 내순번 기다렸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체크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순번에 맞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선 대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배차받은 현장은 양주시 광사동에 있는 곳인데요. 다리공사는 아니면 뚝방길 공사 같아요. 광급 현장이긴 한데 광급 현장이 뭐냐면 보통 이제 시청이나 국가 아니면은 뭐 관공서 또는 뭐 군부대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주처가 아무튼 그 환경 개선 차원에서 아마 공사하는 현장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장과의 거리는 대략 한 20km 정도 되고요. 소요 시간은 25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배차받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직접 가서 현장 상황 보고 거기 앞에 마침 강남장어라는 그 유명한 그 장어집이 있어요. 그 앞에가 현장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서 현장 상황 살펴보고 두 번째 타설하는 상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청소를 진행하고 집으로 가는 거죠. 현재 시간은 지금 어디 봅시다, 1시 14분이고요 오늘 업무가 좀 일찍 끝났어요. 원래는 보통 하루에 4회전을 기본으로 하는데 오늘 현장이 다소 가까워서 3회전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회전당 수당을 또 지급받기 때문에 기름값은 별도로 나와서 거리가 굉장히 오늘 가까웠어요. 다 근거리 배차가 되어 가지고 3회전을 해도 4회전 같은 3회전 금액은 거의 비슷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기름이 많이 소모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이득이에요. 물론 4회전을 함과 동시에 기름도 많이 보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다소 현장이 좀 많고 근거리의 기준이 돼가지고 3회전 기준으로 마무리 지어서 이것 또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가 브이로그로 제가 하는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옥정동이나 양주시 쪽에 발전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외부 전경 보이시죠? 이렇게 누구보다 아마 빠르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장이나 현장에서 발주되는 오더를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이제 동생들이 다 건설사에 있기 때문에 오더 내용을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디 발주처에서 뭐가 들어간다, 뭐 어디 아파트가 시작한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누구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는 옥정 10초등학교 여기 금호 제이드웰 아파트 뒤에 태양건설과 계룡건설 사이에 아파트죠. 금호 제이드웰이랑 그 다음에 GS 제이드웰을 아마 좋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를 이제 신설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학교를 더 가까운 곳에 보낼 수 있어가지고 안전성이 보장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무리 지으러 공장으로 일단 출발해보고 세차 활동 마무리 짓고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장이 들어왔고요. 앞차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기다렸다가 대기해서 다음 차 순번되면 들어가서 폐수를 드럼에 내부에 쏟고 기본적인 세척을 마무리 지은 후에 이제 집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 너무 일찍 끝났어요. 2시 정도. 제가 그리고 저녁에 또 일을 끝나면 투잡을 하기 때문에 일찍 끝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요. 아이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기들을 육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생활함에 있어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제가 좀 더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평상시보다 너무 일찍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치는 광정면 쪽에 있고요. 은현면, 광정면 이 사이쯤인 것 같거든요. 내일은 또 어느 현장으로 배정될지는 아직 뭐 나온 건 없지만 매일매일 현장이 바뀌고 공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날 또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 오늘은 뭐 일반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 제각각입니다. 어쨌든 이 관교에서만 도는 거기 때문에 의정부, 양주, 뭐 연천, 포천 이 근교에 발전되는 모습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담을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좀 가져보도록 하고, 자, 세차 진행 후에 마무리 지으러 갑니다. 선행하는 차가 이제 세차가 끝났나봐요. 저 이제 다음 순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여기는 배수구에 센터를 잘 맞춰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맞춰놓고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저기 위에서 불이 나오거든요.
뒤에 아저씨분이 실수로 제 거를 한 번 더 눌러서 예기치 않게 물을 2번 버리게 됐네. 아, 귀찮아요. 그럼 잘못하면 제가 만약에 물량이 실어 있는 상태에서 저 실수를 하게 되면 물어줘야 되거든요. 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항상 저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이야, 미안하다고 해야지. 어이, 웃으면 끝나나? 웃으면 단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건설되는 현장의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들 하셨고 다음에 만나요. 빠이.